성장 입금 및 입금 불산입. 여기는 규정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입금 쪽은 규정 잘 안 둬도 되거든요. 송금 쪽은 좀 규정이 많습니다. 왜냐면 송금 쪽은 여러분들 세금이 줄잖아요. 그래서 좀 엄격해요, 좀 많이. 자, 일단은 제1절 입금 있죠? 자, 제1절 입금에서 첫 두 줄, 당해 법인을 여기서부터 제외한다까지 두 줄 밑줄 좀 치시죠. 자,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ASC에서 증가시키는 거래. 자,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 뭐 이익 또는 수입, 너희 아버지 수입 얼마냐 할 때 그 소득이잖아요. 자, 수입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출자의 납입, 거기다가 자본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본 출자의 납입, 자본금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럼 계속 밑줄, 입금 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 자, 거기 이제 1번 본래의 입금 항목 있죠. 거기에서 가로 1번 사업 수익 금액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 별표입니다. 사업 수익 금액이라는 용어에 별표 좀 치시고, 얘는 뭐냐? 자, 세 번째 줄의 밑줄입니다. 기업 회계 기준상 매출액에 해당, 여기에 밑줄 치실게요. 우리 나중에 그 실기할 때 중요한 서류들 중에서 사업 수익 금액이라는 용어 쓰는 애가 있거든요. 수익 금액이라는 용어. 그렇죠. 그 수익 금액이라는 용어는 회계상 매출입니다. 회계상 매출. 자, 왜 그런지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는 매출과 영업의 수익을 구분하죠. 회계는. 왜냐하면 주주한테 우리 회사의 주된 매출은 뭐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수익은 뭔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법인세는 영업의 수익이 늘든 매출이 늘든 다 어차피 세금이 늘어요. 그래서 법인세는 매출과 영업의 수익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익 금액은 회계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익 금액이라는 곳에 금액을 넣으실 때는 회계상 매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좀 미리 외워주시라는 거. 수입 금액이라고 나오면 회계상 매출이다라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회계에서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건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할게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 자, 66페이지에 여러분 가로 6번 별표 좀 치실래요? 가로 6번에 별표 좀 치시고. 자,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 여기 화면.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보시죠. 자,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일단 보실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지출 당시에 송금에 산입된 금액 있잖아요. 이 송금에 산입된 금액이 환입이 되면 입금이고요. 지출 당시에 송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이 환입이 되면 입금 불산입이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꼭 설명할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시는 요거예요. 뭐냐면 여기 사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이면 송금이죠. 세금이면 송금이잖아요. 갑자기 지출 당시에 송금에 산입되지 않았다라는 건 지출 당시에 송금 불산입이라는 얘기죠. 저기 법인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정상이 안 돼요. 법인세가 뭐 잘못해서 내는 세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 좀 일단 설명할게요. 법인세가 왜 송금 불산입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여기 회사가 IS, 이거 손익계산서죠? IS. 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다른 건 다 무시하고요. 지금 법인세가 왜 송금불산입인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손익계산서에서도 필요한 것만 적을게요. 일단 법인세 비용 차감
요게 100원. 여러분, 우리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건 법인세를 빼기 전 소득이랑 같은 말이죠.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이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얘를, 법인세 차감 전 소득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법인세 비용 빼죠. 법인세 비용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30원이라고 할게요. 30원. 그럼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 당기순이익 나오죠. 당기순이익이 7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당기순이익이다라는 건 법인세 차감 후 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요 법인세 비용 있잖아요. 요 법인세 비용 30원 회사가 비용 적는 거 있죠? 지금 이거 언제 회사가 계상해요? 몇 월 며칠 날? 12월 30일 날 계상하죠. 우리가 법인세 신고 언제예요? 다음 년도 3월 말일 날 신고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요거 2022년 12월 31일 날 계상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주주들한테 12월 31일 날 법인세가 얼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법인세 제대로 된 금액은 다음 년도 3월 달에 신고할 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법인세 30원을 엄밀히 얘기한 회사가 추정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추정한 법인세입니다. 추정한 법인세. 맞죠? 근데 여러분들 질문. 그 회사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많이 적으려고 할까요? 적게 적으려고 할까요? 적게 적으려고, 법인세를 많이 적으려고 저 법인세 많이 낼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세금 많이 내고 싶어. 사랑해요. 막 세무서 이거잖아요. 맞죠? 회사가 법인세를 좀 과소계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법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가니? 여기.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였죠. 법인세 계산 구조가요. 이거 2023년도 3월 31일이라고 할게요. 이때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70원이죠? 여기 조금만 거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입금 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더하고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및 송금 산입은 빼고요.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사소득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각사소득에서 아까 2월 불손 같은 거 뺀다라고 했죠? 그 2월 불손 같은 거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각사소득 자체가 과세 표준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2월 불손 같은 거 하나도 없대요. 자, 얘가 과표. 여기에다가 세율 곱한 아까 산출세액이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이 과세 표준은 법인세법상 과세 표준이죠. 그럼 다음 년도 3월 달에 신고할 때 세법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다음 년도 3월 달에 신고할 때는
이 법인세 30원이 회사가 기록한 법인세죠. 회사가 12월 31일 날 기록한 이 법인세 3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 다시 세법상으로 다음 연도 3월 달에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이 70원이 돼야 돼요? 아니면 100원이 돼야 돼요? 100원이 돼야죠. 왜냐면 이 법인세, 회사가 기록한 법인세가 적정한지 아닌지는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세무서에 다시 계산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요 70원 가지고 법인세 계산하면 안 되죠. 요 70원은 법인세를 뺀 후의 소득이잖아요. 근데 이 법인세 3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세율곱해서 그 법인세가 얼마인지 다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70원이 아니라 100원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에서 단기 순이익부터 출발하잖아요. 얘는 법인세가 차감된 후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 100원 돌려놔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가 비용으로 적은 걸 우리가 빼내 송금 불산입 가산조정 30원 해야죠. 30원 이렇게 송금 불산입 30원 이렇게 해야지만 과세 표준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왜 송금 불산입 하냐면 법인세가 여러분 잘못된 세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다음 연도 3월 달에 신고할 때 다시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암기해 주셔야 돼.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이에요. 암기. 물론 사장에서 또 해요, 여러분들. 법인세 송금 불산입이다라는 거. 자, 그럼 잘 들어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했던 건 국세 환급금 이자죠. 여기는 환급금 이자가 아니라 그냥 환급된 금액 자체를 보는 거예요. 맞죠? 자, 좀 들어보시면. 자, 내가 만약에 세금을 내가 만약에 100만원 많이 냈대요. 이제 100만원 많이 내가지고 나라에서 100만원을 돌려줬대요. 일단 이자는 무시하시고, 그럼 그 이익이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 그렇죠? 아니죠? 아니어야 돼, 여러분들. 야, 내가 만약에 내가 100만원 더 냈는데 국가가, 100만원 더 내셨어요. 돌려드릴게요. 야, 개이득. 좀 어떻게 되신 거야? 맞죠? 많이 냈던 걸 돌려받으면 이익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요게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환급되는 거 자체는 이익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재산세 가지고. 자, 재산세 우리가 일반적인 세금은 다 송금에 산입되거든요. 송금으로 봐요. 근데 내가 재산세를 100만원 많이 냈었대요. 재산세를 100만원 많이 내가지고 내가 재산세 비용 100만원 더 인정받았겠죠. 그럼 당초에 송금으로 100만원이 더 산입이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요? 마팅에 가서 그래, 지금. 근데 그게 환급이 됐대요. 환급이 되면 입금에 산입해야 이익이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내가 법인세를 100만원 더 냈어요. 법인세를 100만원 더 냈어요. 그럼 방금 했었지만 법인세를 100만원 더 내봤자 세법에서는 송금 불산입 해버리죠. 맞죠? 그럼 세금을 못 줄이고 그대로 낸 거예요. 맞죠? 그게 다시 환급이 됐어요. 근데 그게 입금이래요. 그러면 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결과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당초에 세금을 더 냈을 때 송금에 더 산입됐으면 그게 환급이 될 때 입금에 산입돼야 이익이 제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당초에 내가 더 냈던 세금이 원래 송금에 산입되지 않는 놈이에요.
아니면 더 내봤자 세금을 여러분들 못 줄였죠. 맞죠? 그러면 그게 환급일 때는 입금에 산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상식 되시겠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가로 6번이에요. 자, 66페이지 가로 6번. 자, 별표 치셨죠? 자, 세 줄 밑줄입니다. 결산서부터 해당하지 않는다까지요. 자, 결산서, 즉 손익계산서에 이미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환입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입금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지출 당시에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았죠? 그거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여기. 자, 정부보조금도 시험에 출제를 좀 해요. 자, 보실게요. 정부보조금 이 화면. 요건 67페이지입니다. 가로 10번이에요. 가로 10번. 자, 우리 그 회계 좀 해도 회계. 여러분, 회계에서는 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응? 그죠. 자산의 취득가에서 까죠. 맞죠? 근데 법인세는 정부보조금 그 원인 안 따집니다. 자산 취득이든 뭐든 다 입금이에요. 알죠? 그래서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죠? 이거 암기. 네. 자, 67페이지. 자, 가로 10번. 자, 가로 10번에서 세 번째 줄에 국고보조금 보이세요? 국고보조금 밑줄 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줄 중간에 기업회계기준 밑줄 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세 줄 다 밑줄 치시죠? 기업회계기준에서부터 세 줄 밑줄. 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들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을 표시하죠. 그죠?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들을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입금으로 본다. 왜냐면 순자산이 늘어서 그래요. 자, 보실게요. 여기 우리 기업회계기준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내가 기계장치를 10억 주고 샀어요. 기계장치를 10억 주고 샀는데, 이 기계장치 10억 중에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게 2억이래요. 그러면 순수하게 내 돈 가지고 취득한 기계장치는 8억이잖아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회계는. 그러니까 자산의 차감계정이죠. 기계장치와 같은 자산의 차감계정입니다. 회계는. 하지만 세법은 야, 정부한테 보조금 받았으면 순자산 늘었잖아. 입금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무정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 세무정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가서 할 거고. 그죠? 자, 됐고, 이제 교재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요. 77페이지 가시면 되긴 77페이지.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이거 의미 없어. 지금은 의미 없어요. 여기. 자, 여기는 가끔씩 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실기에선 중요한 편은 아니지만, 자,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동네 이제 입금 불산입 쪽에 입금 불산입. 뭐냐면, 우리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게 그 수익 잡죠. 자산 수증 수익이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채무 면제이익도 수익이죠. 그러면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이니까 원칙이 입금이냐, 입금. 했죠. 근데 우리가 자산 수증이익하고요, 채무 면제이익은 주로 어떤 기업에서 발생하냐면,
회사가 많이 망가져 있는 기업에서 이 계정 과목이 주로 발생을 해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채무를 탕감받겠어요. 얼마나 부실하면. 그죠? 채무 면제익. 그렇죠? 그리고 자산을 왜 공짜로 받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가 자산을 공짜로 받는 건 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재산을 여러분 공짜로 줘요, 법인한테. 왜냐하면 돈 빌려야 되는 담보가 없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하려면 여러분들 담보를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잡힐 게 없으니까 개인 재산을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거 가지고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자산 수준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들 주로 결손금이 좀 있는 회사들이 주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자산 수준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하면 원칙은 입금이지만, 그걸 혹시라도 이해결손금이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걸 보전이 메꾸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충당은 뭐냐면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가 공짜로 받거나 채무를 탕감받은 게 있는데 그거 혹시라도 적자를 메꾸는데 네가 사용을 했다면 그때는 네가 재무구조를 좀 보완할 목적으로 재무구조를 보완한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재무구조를 그래도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때는 입금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이거를 분개를 해볼게요. 분개로. 보시면. 자, 이번에 회사가 토지를 1,000원짜리를 공짜로 받은 분개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차변의 토지, 대변의 자산 수준이. 그렇죠? 세법은 원칙이 입금이에요. 원칙 입금이니까 이 공짜로 받은 거 자체는 세무중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우리가 2월 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사용했다. 그럼 여러분들 2월 결손금은요. 그럼 2월 결손금은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플러스가 누적되는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근데 우리가 자본의 마이너스가 누적되어 있는 게 이게 결손금이에요. 2월 결손금이. 그래서 얘는 자본의 마이너스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자본의 마이너스니까 얘는 차변입니다. 차변. 이해되세요? 그럼 적자를 메꿨으면 적자가 줄어요, 늘어요? 줄어야죠, 여러분들. 줄어야 되니까 자본의 마이너스가 줄면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분개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거. 요거. 자산, 토지를 공짜로 받자마자 사용했죠. 자산 수준이익을 사용. 그래서 차변으로 까인 거예요. 자산 수준이익이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자본의 마이너스가 줄었죠. 차변이 줄어야 되니까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결손금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분개가 결합된 게 공짜로 받은 걸 지금 적자 메꾸는데 사용한 분개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자산 수준이익은 안 나와요. 오케이? 근데 회사가 만약에 얘를 수익 처리했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세무중 어떻게 하냐? 자, 세무수정 해볼게요. 자, 장부는 수익 1,000이죠. 근데 세법은 수익이 0이죠, 0. 지금 수익 사용했으니까 0. 그럼 수익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야죠, 여러분들. 장부는 수익이 1,000원이지만 세법은 수익이 제로잖아요. 그죠? 수익이 자산으로 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차이 나는 게 결손금이 대변에 있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세법상 수익이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감소하는 거죠. 차변이니까. 감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세법상 자본이 줄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결손금이 자본의 마이너스잖아요. 이 결손금이 자본의 마이너스요.
자본의 마이너스가 차변인데 대변으로 갔죠? 그럼 자본의 마이너스가 다시 마이너스 됐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본의 마이너스가 감소했으면 자본이 그만큼 느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본의 차이는 없어요. 맞죠? 자본의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법상 수익에서 빼는 게 우리가 입금 불산입이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얘가 입금 불산이 기타가 나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이거? 넘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도 뺄 수 있었죠. 걔랑 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2월 결손금 메꾼 거 있잖아요. 그 둘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해볼게요. 자, 여기. 자, X 1년도에 결손금이 100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X 2년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플러스 60원 났대요. 그리고 X 3년도에 자산을 공짜로 70원짜리 받았고요. X 4년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플러스 100원이래요. 자, 그럼 일단 X 1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2월 되죠? 맞죠? 2월 되면 요 X 2년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얼마 뺄 수 있어요? 60원 뺄 수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얘는 어떻게 빼는 거냐면 계산구조에서 빼는 거예요. 계산구조,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뺐었잖아요, 여러분들. 얘는 계산구조에서 빼는 거지 세무조정으로 빼는 게 아니에요. 아까 했던 거. 요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X 3년도에 이 자산 수준 이익으로 2월 결손금 메꿀 수 있잖아요. 얼마 메꿔요? 40원밖에 안 남아요. 왜냐면 X 1년도에 결손금 100원이었다가 여기에서 60원 사용했죠. 그럼 이미 요 100원 중에서 60원만큼은 소멸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미소멸된 결손금은 40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2월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는 2월 결손금 있죠? 걔네들 전부 다 소멸되지 않은 결손금만 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미 소멸됐는데 다시 또 여기서 70원 또 빼봐요. 두 번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자산 수증이익 70원으로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100원 중에서 60원은 사용했으니까 40원만 남아있고 40원 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얘는 계산 구조에서 빼는 게 아니라 입금, 불산익, 기타란 세무종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40 이렇게. 얘는 계산 구조에서 빼는 거고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X 1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제 여기서 60 소멸했고 여기서 40 소멸했죠? 그럼 이제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으니까 X 4년도에 2월 결손 공제는 못 빼죠. 여기까지 되시겠나요? 근데 뭐냐면 여기 잘 보셔야 돼. 시점에 얘는 제한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잘 보시면 자, 만약에 만약에요, 얘가 2009년이래요. 얘가 2021년이고, 얘가 2022년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잘 보실게요. 아까 우리가 과세표준 구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시점에 제한이 있었죠. 그럼 2009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잖아요.
그럼 얘는 몇 년간 2월돼요? 10년간, 10년간? 10년간 2월되니까 2019년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밖에 못 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2월 결손금 공제는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근데 2022년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나 자산 수익이 발생했죠. 요 자산 수증이익하고 채무 면제이익으로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시점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에 자산 수증이익 70원으로 메꿀 수 있는 결손금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70원 메꿀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시점을 안 따지거든요. 과거에 엄청나게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도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 면제로 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100원 중에서 70원 사용했으니까 30원 남죠? 또 얘는 또 못 빼겠죠, 여기서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뜻입니다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78페이지. 자, 78페이지 맨 위에 자산 수증이익서부터 세 번째 줄 끝에 제한이 없다 있죠, 여러분들. 세 줄 밑줄입니다. 자, 자산 수증이익,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그걸 공짜로 받은 거죠. 현금 받았다라고 하면. 맞죠? 근데 국고보조금을 꼭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 공짜로 받은 건, 우리가 2월 결손금으로 보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정돼가지고요. 그래서 자산 수증이익, 국고보조금은 안 돼요. 제외와 채무 면제이익 중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2월 결손금이란 세무상, 세법상 2월 결손금으로서 그 후에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거기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게 미소멸됐다 그 뜻입니다요. 여기 보시면 요거 요 사례 좀 지울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자산 수증이익 여기 보시면 여기 자산 수증이익 70원으로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이미 과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60원 공제했죠. 공제한 건 뺀 공제되지 않은 것만 뺄 수 있잖아요. 그게 미소멸됐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이해되세요?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가 되지 않은 게 소멸이 안 된 놈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미소멸된 결손금 그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밑줄 금액을 말하며 그 발생 시점에는 제한이 없다 밑줄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도 밑줄입니다. 자, 이처럼 자산 수증이익 채무 면제 이익으로 충당된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건 소멸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40원 사용했죠? 결손금 중에서 40원 사용했잖아요. 여기에서 60원 소멸했고 여기에서 40원 소멸했죠. 남는 2월 결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못 뺐죠. 남아있는 2월 결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이 그게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이에요. 나중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깔 때 이미 소멸된 것을 보겠다 그 뜻입니다요.
그러니까 공제가 여기서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제. 공제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았다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 자, 가로 6번도 별표네요. 79페이지. 자, 가로 6번 별표고요. 자, 첫 두 줄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밑줄 쓰시죠? 자,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여러분들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는 10%를 다시 지방자치단체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소득분은 지출 당시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했죠. 받지 못함으로 이를 환급받은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까 했던 거예요. 그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자, 보시죠, 여기. 자, 이번에 우리가 재산세를 환급을 500원 받았대요. 근데 재산세 환급을 500원 받았는데, 이 500원 안에는, 국가가 이자를 쳐서 돌려주는 금액이 30원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럼 이걸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재산세를 예전에 470원 더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470원 돌려받으면서 너무 이전에 많이 냈으니까 국가가 40원의 이자까지 쳐서 돌려줬다 그 뜻입니다. 조선말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장본 이렇게 했겠죠? 여기 보시면 장본세 안 남아 10분 남아서 10분 지금 많이 괴로워하시는데 그죠? 네, 보시면 좀만 참으세요. 자, 장본은 차변에 현금 500, 대변에 수익 500 이렇게 잡았겠죠? 잡익 같은 거 500 받았으니까. 근데 세법은 자, 재산세는 당초에 손금 산입되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환급이 됐으면 걔는 입금이 맞아요. 하지만 국세 환급금 이자 있죠. 얘는 어떤 세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가 미안하다고 더 쳐서 주는 이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수익을 안 봐요. 맞죠? 그럼 세법상 분계는 470원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30원은 영원히 수익을 안 보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요거를 오류수정 분계하면 자, 수익이 30원이 줄어야죠? 차변으로. 오케이? 그래서 대변에 자본 30.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입금. 불산이. 그렇죠? 세법상 수익에서 빼야 되니까 이건 불산이. 그리고 어느 한쪽 자본 나왔죠? 기타예요. 바로 할게, 이렇게. 그렇죠? 어차피 또 숙제로 낼 거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입금, 불산이 기타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얘가 재산세가 아니라요. 얘가 만약에 재산세가 아니라 법인세래요. 얘가 만약에 법인세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470원이든 30원이든 둘 다 영원히 수익을 안 봐요. 그냥 법인세는 당초에 손금 불산입되는 세금이거든요. 환급이 되면 입금 불산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500원 전부 다 영원히 수익을 안 보는 거겠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이때는 입금 불산입 500원 기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좀 내겠습니다. 일단 교재 숙제입니다.